안녕하십니까, 서수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첫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이행 전략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장을 쉽게 적응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직장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제목은 첫 직장에서의 성공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사회화라는 걸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화란 정의는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전 소속 공동체와는 다른 이질적 가치, 행동 규범,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을 의미합니다. 가치라는 건 흔히 우리가 어떤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나 생각에 따라서 다른 행동, 차이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은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혹은 친구 관계, 혹은 직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래 봤던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제주도라는 지역에 이주한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을 문화학습을 하는 광경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사회로 적응할 때 반드시 그 기간이 길고 짧고에 상관없이 이행기 혹은 과도기라는 걸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조직사회화, 사회화의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하는 조직사회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직장 실패의 적응 실패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혹은 유망한 중소기업에 입사하고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3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직장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다가 많은 조직사회화 전략에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의 관점이 학생의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진행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직사회화는 해당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나 행동 규범, 문화를 습득하는 것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부분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부분들은 에루드 홀튼 교수가 제시한 12가지 사회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과 직장의 차이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이란 공동체는 학문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추구 공동체입니다. 이 이익 추구 공동체의 맨 끝에 있는 분들이 주주라고 하는 형태로 회사를 소유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루는 지식 또한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다루는 지식은 명시적 지식, 이론적 지식, 보편적 지식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은 암묵지,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산업 특수적이고 기업에서 유용한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에서 보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도, 자율성이 매우 넓게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지만 회사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의 직장 생활 내에서는 타인의 의도, 특히 상사의 의도에 의해서 그 자율성이 많이 제약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판 형성에서 대학에서는 교수나 선후배에 의해서 평판이 형성되지만 사회에서는 상사, 동료, 고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평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내용들은 사회의 첫 번째는 개인 초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갖춰야 될 태도, 그 다음에 기대,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기본 행동 규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성과라고 하는 내용들은 능력과 태도의 함수 관계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그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의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현대 그 조직 심리학자나 심리학 분야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태도 요소를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순간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0이 된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아닌 요소가 아닙니다. 자, 신입사원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8가지 항목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배움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가 융통성입니다. 네 번째가 존중입니다. 다섯 번째가 올바른 자신감입니다. 여섯 번째가 장기적 안목입니다. 일곱 번째가 직업의식입니다. 여덟 번째가 긍정적 태도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와 다른 직장에서의 특수한 태도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태도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하랍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들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상대방의 반발을 부르지 않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비춰질 때 상대방들은 반발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배어있지 않은 태도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첫 번째 좋지 않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입니다. 자,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회사란 조직은 이전의 학교와 달리 매우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회사는 목표 혹은 비전,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어하고는 모든 사항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사에 의해서 지시된 일, 과업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례들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대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회사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불평 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당연히 회사에서 일반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자신감이어야 됩니다. 옳은 자신감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자신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어진 과업에 있어서 한번 들었거나 혹은 수업을 받았거나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다거나 해보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건적으로다가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자신감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신감이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 의욕을 더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옳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한테 요구하는 자신감은 바로 이러한 새로움 혹은 차이를 제시하는 자신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의식 혹은 프로라는 얘기를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프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프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라는 평판은 누구보다도 직장인들한테는 영광스럽고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들한테 프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의식을 보여주는데 다만 그 부분은 성과나 탁월함을 보여주기가 신입사원들은 어렵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축해놓은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보여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의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태도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프로의식 같은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을 하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퇴근하는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 자발적인 투입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은 퇴근할 때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서 회사의 자료를 좀 챙겨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침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하루의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직업의식, 프로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나 탁월함의 프로보다는 그 태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세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대를 조절하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 혹은 조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고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게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회사는 많은 불만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사 혹은 회의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하거나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쭉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만의 내용은 나의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CEO가 된다든지 혹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이슈에 아젠다를 제안해서 내가 실행 책임자가 된다든지 했을 때 부분적인 변화나 중요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불만을 줄이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불만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자, 대학 신입생들은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또한 입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좋은 정보, 회사가 홍보하려고 하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한 부서에 배치돼서는 부서에서 하게 될 일과 관련돼서 또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입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많은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근을 해서 일주일, 열흘, 한 달, 6개월을 지나다 보면 현실은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회사에 대한 몰입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직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중률이 이어질 때 개인과 회사에 상당히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불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상황과 나의 기대의 불일치라고 인식을 하시고 나의 기대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바로 수용입니다.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는 이 불만의 문제들은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만 힘든 것인가? 동료 힘들지 않을까? 또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바로 주변에서 선배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더더욱 불안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지만 동료들이 그걸 다 겪고 있고 겪었던 과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일시적인 문제 내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좋은 해결책이나 또는 유사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직장에서의 다른 룰을 익혀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장 행동 규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직장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유사한 행동 혹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행동이 어긋날 때 우리는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좀 다르다고 바라보거나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받지 않는 존재 혹은 불안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동 규범을 가급적 조직 규범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장의 행동 규범과 관련된 중요한 6가지 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배치를 받고 직무를 배당받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확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1년 정도의 이행기 동안은 외부인이라는 시각으로다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회사의 직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상사나 동료는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언제 나갈지, 또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어떤 기대를 줄지, 만족을 줄지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만 바로 내부인이라는 시각으로 다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상사, 동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으로다가 이행 전략이 잘 수행됐을 때 여러분들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내부인 혹은 조직의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외부인을 비친다고 하는 중요한 인식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평판이나 인식,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나 훈련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혹은 동료의 리포트나 동료의 발표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을 훈련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혹은 상사, 동료가 한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동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누구든 사람은 자기가 한 성과, 일에 대해서 존중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인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다가 언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조직 비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땅히 현실, 당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다가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제목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큰 주목을 끄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언뜻 모순돼 보입니다. 누구든 회사에서 혹은 집단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혹은 차이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주요 행동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차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기회 혹은 도전적인 업무 얘기를 갖고자 하는 것들도 또 중요한 행동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직에서 큰 주목을 끄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큰 주목을 끄는 것보다 사소한 행동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조직 사회의 과정에서 동료와 선배들의 불평과 혹은 반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은 사소한 것을 오히려 중요한 행동 전략을 삼는 것들도 1년 동안, 이행기의 1년 동안 매우 중요한 행동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사소하고 귀찮아 보일 수 있는 일들이지만 사실 상사나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관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능과 개성입니다. 자,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신세대들은 어느 경험하지 못한 앞선 세대들과 달리 개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개인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복장이나 혹은 행동에서 회사에서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회사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과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성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수능하는 것이 조직 사회화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재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발언할 기회나 이런 것들을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쉽게 간단하게 보면 회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경청, 메모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상사들의 얘기나 동료들의 얘기, 선배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순응하는 모습, 태도를 선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성을 발휘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행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장점과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개성을,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장점들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개성을 잠시 유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수.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실수도 옳은 실수와 옳지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용인되는 실수와 용인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 용인되지 않는 실수는 성격의 조급함이나 혹은 미숙함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인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의 오타가 반복된다든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혹은 페이지 순서나 혹은 페이지 정리가 깔끔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직장생활 첫 해에 매우 중요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개선하더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오점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옳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이나 혹은 도전적인 일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옳은 실수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옳은 실수는 조직에서 얼마든지 용인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의 상사들은 이런 피드백을 합니다. 열심히 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피드백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난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칭찬의 피드백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바로 사회에서 보면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습들은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배웠던 어떤 학습보다도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장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한 내용들은 신입사원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행기 1년 동안 겪어야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가 조직의 행동 규범을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해의 1년은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직장 생활의 성공,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업 세계에서 성공을 보증하는 중요한 평판의 1차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 직장의 평판을 근거로 다음 직장이 결정되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업 경향을 우리가 경력 기반 취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평판은 결코 그 회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회사에서 6개월 혹은 1년을 계시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 형성되는 부분들은 평판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사, 여러분들의 동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관찰했던 수많은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련돼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적응 과정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